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4.7 하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GDP 1분기가 역성장을 했다라는 것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락 요인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은 온스당 180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5월 PC 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또 달러와 약세가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둔화된 점이 금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5.76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펙 회의에서 증상 규모가 기존대로 완만한 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서 이제 키포인트만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 노드스트림 1의 터빈 관련 캐나다 독일한테 연락을 좀 해봤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가 지멘스라고 해서 그쪽에다 연락을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하네요. 이 말의 의미는 러시아 측 쪽에서 이제 약간의 블러핑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가르드 22 총재가 뭐 20년간 지속했던 저물가 환경 이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팬데믹과 지정학적 충격이 거시 경제를 바꿔놓았고 에너지 가격이 아주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뭐 22 총재 자체에서도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답은 알고 있죠. 이분들도 알고 있죠. 에너지 가격은 별개. 즉 금리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겨울에 변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영란은행 총재가 인플레 잡으려면 강력한 조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 또 모양새를 또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는 조금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경제 둔화는 전환점을 맞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로 인해서 임금 인상 경쟁과 2차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아무래도 실업률 추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이야기를 잠깐 좀 더 깊숙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바이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뭐 횡재세 부분에 검토를 좀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유럽 쪽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영국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뭐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뭐 보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해봤더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압박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배당으로 줘.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ESG 활동에서 어차피 그게 이 시점이 끝나게 되면 다시 기후 환경 적으로 다시 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투자했던 게 회수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은 일단 이 고비만 넘기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책임을 또 넘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되게 정치인들이 박쥐 같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주식 시장에 따른 분위기도 또 봐야 되겠죠.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뭐 기후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에너지 가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건 약간의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자연에너지 쪽에 따른 투자 부분이 더욱더 잘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낮아지게 되면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될 텐데 낮아지게 되면 원유를 더 많이 쓰려고 하지 굳이 자연 에너지의 투자 빈도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고요. 식량 가격 추이는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은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영향도 좀 있고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있어서 곡물의 유통량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과 올해 하반기 부분에서 좀 갈릴 것으로 나와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에서 애플의 밸류체인 구성을 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메타버스 컨텐츠와 이렇게 직결되어져 있는 문구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메타버스가 되어야 암호화폐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가장 현금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초대형 기업들이 다 특히나 SNS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이로운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속도가 좀 더 빨리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야지 코인 생태계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테슬라에 따른 해당 일정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당연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꽤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 따른 내용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7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왜냐면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뭐 아시죠? 네. CFO는 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따른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 8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 3대1로 안건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 방어 부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뭐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판매 대수를 더욱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AI 데이를 통해서 로봇에 따른 로보틱스의 활용 방안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으로 갈아 넣어도 어차피 하루에 만들어지는 생산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증산을 시키려고 하면 로보틱스에 따른 발전성이 좀 더 남아 주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의 천슬라가 넘어가는 시점이 그 이상을 또 바라본다고 하면 뭐 그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오펙 플러스 파월 증산량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오펙 국가들도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돈이 들어왔던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증산을 해봐야 기후 협약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대상이나 뭐 이런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유지를 할 생각만 갖고 있지, 뭐 너무 드라마틱하게 증산해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이 됐기 때문에 13일에서 16일간 바이든 씨와 사우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5월 달도 6.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용 회복 주춤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전망치가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강세론으로 밀어붙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경제 고비의 대규모 감원 추이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경기 둔화에 따른 형태가 있었고 그게 또 상하이의 셧다운까지도 있으면서 2분기에 엄청난 타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쪽에 좀 영향이 꽤 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미국 장중에 보게 되면 또 8% 정도 또 빠져주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의 지수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일단 샀다라고 해도 그 방어력이 그렇게 또 대단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 BIS가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고 1%를 보유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 정말 땡큐일 텐데, 일단은 제안만 나왔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머스크 형이 도지코인에 지지하는 이유는 테슬라 직원들도 요청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넥슨은 매각이 없을 것이다. 김정주 가족의 지분 승계가 유력하다라고 했고요. 이 자본은 어디에서 또 준비를 해 오냐면 엔화에 따른 대출을 또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프로필에서도 이더리움, 폴리곤, NFT 테스트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게임 회사가 먼저 치고 나오던지, 아니면 SNS 플랫폼 회사들이 먼저 치고 나오던지, 그래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추이를 또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에 따른 신뢰도가 많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BTC 마켓에서 어차피 알트코인 물량이 대거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이 반짝반짝 할 수 있어도 그런 거에 현혹돼서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인스타그램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NFT를 검토 도입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전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되게 유료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인터넷 상에서도 빈부격차에 있는 속도가 더욱더 커질 확률이 매우 높을 확률이 크거든요. 당장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에 그레스케일이 SEC에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왜 거부했냐라고 한번 봤더니, 거래소 해킹 리스크가 아직도 높고 네트워크 공격도 좀 있고, 그리고 내부자 거래 리스크도 있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공격이 있었을 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을 해서 내가 맘먹고 거절시키면 거절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먹고 통과시키면 통과할 이유는 수두룩하죠.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ETF 통과될 확률은 저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힘들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나마 디파이가 좀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다음 시즌을 거치게 돼서 디파이가 좀 안정적으로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물 ETF가 이제 그제서야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물 쪽에 있는 파이도 매우 커졌고 선물 ETF 부분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정도 유동성이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최태원 SK 회장이 이달 말 빌 게이츠를 만나서 원전,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좀 논의를 해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 쓰였던 중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나치게 싼 매물은 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물 거래소의 잔고 현황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현물 거래소의 잔고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매우 위축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주 투자 중심의
관련된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술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이게 꼭 코인만 그런 게 아니죠. 뭐 국내 주식도 70조 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대략 한 50조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만 봐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값 6조 원 K뱅크가 코스피 상장에 시동을 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K뱅크 그리고 코인 투자를 했던 분들은 K뱅크 쪽도 유심하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K뱅크는 일단 조금 눈동만 일단 눈으로만 눈도장만 좀 찍어 두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좋아질 때 K뱅크도 좀 유심하게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때까지 K뱅크의 영업실적 규모와 이런 여러가지 현금 유동성 추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코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가 21년 11월 100만 명에서 50% 이상 급감을 했다 라고 해서 미국 쪽이 가장 우리한테 코인 투자할 때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이제 막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 알트코인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돈줄 꺾인 스타트업, 감원, 폐업 줄 잇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뒀던 스타트업 패스트가 4월 중순에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19년도 때부터 온라인 쇼핑을 판매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패스트가 뭐 이렇게 실패를 해서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동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죠. 네, 코인 회사들도 스타트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면 당연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한꺼번에 지금 몇 퍼센트까지 올렸습니까? 이거 견뎌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때부터 쉽지 않고 오히려 감원하는 회사가 꽤 많을 것이고요. 그 감원이라는 거는 뭐 구조조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폐업하는 회사가 꽤 많을 것이고, 실업자도 최대치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도 뭐 우리는 뭐 피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가 글로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테스트넷을 시작을 했고요. 7월 중 리플레트 코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가장 또 유명하신 분을 또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또 광고를 또 하고 있네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코인이 생각보다 위축에 들어가서 바이낸스라도 그만큼 홍보와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6월 물가 상승률 추이는 한 달 만에 또 신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너무 모르겠습니다. 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예, 저는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먼저 남겨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에 곧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점에 사기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계획에도 없고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해도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수 계획은 이걸로 끝이고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제 생각대로 아마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에 샀던 배경은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요. 그러합니다. 여기 기존에 오랫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도 보았을 때 여기에 있는 2층에서 많이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관들도 지금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 위에 사셨던 분들은 특히나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 지금 최고점에서 거의 보게 되면 60에서 7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걸 수익 실현해서 가져간다라는 모델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산 운용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걸어놓고 나가야 되는 정도거든요. 왜냐면 손실률을 왜 그 이상 되기 전에 커팅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그런 과실에 따른 책임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 나오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 밑에 있는 구간대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다 팔기에도 좀 애매한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들에 따른 움직임은 오히려 그냥 보통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보통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도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일봉으로 보았을 때도 야 지금 어느 정도 좀 모양새가 조금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해도 ETF 선물 ETF가 나왔어요. 예, 인버스 ETF가 나왔습니다.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나노 비트코인 선물 부분 상품이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런 상품류가 그 주에 나온다라는 건 그 주에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 꼭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그런 상품군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주가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상승 구도가 아니면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 다음으로 그런 상품군이 하반기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긴 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캐나다 ETF가 가장 물량이 큰데 거기에서 먼저 일단은 인버스 ETF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일단은 나와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웬만한 큰 데에서는 나올 만한 데는 좀 적지 않겠냐.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나온다고 해도 그 이상 영향을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어차피 2분기 실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시점에서 아무래도 여름 시점에 저는 만약에 제가 돈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조금이나마 사볼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점이 가장 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복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4분기가 가장 회복기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반응이 조금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번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왜 안 샀냐? 알트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와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정보가 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면서, 그리고 이 1차원적으로 이 A라는 코인이 문제가 됐으면 이 A라는 코인으로 인해서 여기서 파생돼서 또 피해를 주는 코인들이 대거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대상되는 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진짜 다 노가다로 미리 확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다 저렴한 가격대에 다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포트에 비트코인을 지금 모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내년에는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또 상승기가 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2만이면 못해도 7만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배까지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투자에 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